예, 그럼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답은 이건데요. 일단 make n d는 nom n, d입니다. 그래서 nom이 뭐냐? 약분해주는 함수예요. 아까 제가 정의를 드렸던 GCD 함수를 위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분자 분모의 GCD를 먼저 구해요. A, B의 GCD를 GCD AB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B를 각기 그 GCD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GCD를 함수로 쓰고 여기서는 변수로 쓰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GCD AB 계산한 값을 변수 GCD에 넣어라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GCD는 요 변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 GCD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요 nom은 분자 분모로 된 유리수 하나 받아가지고 약분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make n d는 분자 분모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약분을 해가지고 만들고요. 그 전에 타입은 참 이거죠. int 별 int,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페어들을 의미를 합니다. 누머레이터는 n, d를 받아서 분자인 n을 돌려주고, 디노미네이터는 n, d를 받아서 d를 돌려주면 되죠. toString은 이제 n, d를 받아가지고 보시면 여기 또 약간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string of int 이거는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꺽쇠 이게 두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예요. 접합. 그래서 요 분자 n을 문자열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분자 분모를 구분짓는 요 슬래시 문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분모도 마찬가지로 string of int로 스트링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to real 함수는 이제 n, d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 둘을 각각 플로트형으로,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바꿔가지고 나눠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약간 다른 게 보통의 정수 나눗셈하고 다른 게요. 점이 하나 붙죠. 그래서 실수들 사이에 사층 연산은 다 뒤에 점이 붙어요. 더하기 점, 빼기 점, 나누기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유리수를 실수로 반환해준 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유리수를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두 분수 덧셈 곱셈을 하시면 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그 덧셈 곱셈을 한 다음에 nom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테스트 코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fraction.make 이 6해서 6분의 2를 만들고 그리고 make 2 12를 해서 12분의 2를 만들고 둘을 더해준 다음에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6분의 2 더하기 12분의 2는 12분의 6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후에 나중에 좀 더 찬찬히 뜯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는 코드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바에서 서브 타이핑이나 클래스 상속 같은 걸로 이제 코드를
중복된 코드를 계속 쓰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코드 재사용을 극대화했었는데 OCamL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펑터, 인클루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자료 구조를 구현하고 사용하는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합 자료 구조의 모듈 타입인데요. 보시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타입 백워트 A로 표현되는 어떤 타입 T가 있고요. 그리고 빈 집합 empty, 그리고 어떤 원소랑 집합을 받아가지고 그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내놓을 함수 mem, 그리고 원소랑 집합을 받아서 그 원소를 집합에 추가해주는 함수 add, 그리고 집합을 받아가지고 그 집합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 리스트로 바꿔주는 함수 else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까 스택이나 큐하고 비슷하게 또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합은 중복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방식 다 리스트를 이용해서 집합을 구현을 하는데 중복을 막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모듈 리스트 셋 노 줍스를 보시면은 타입은 그냥 리스트고요. empty는 빈 리스트, mem은 이제 리스트의 mem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리스트 mem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원소 하나하고 리스트를 받아서 그 원소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환을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add xs는 그 mem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 원소 x가 집합 S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미 포함이 돼 있으면 그냥 S를 반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복을 없게 그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mem x가 false를 반환하면 x가 S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x를 S 맨 앞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ELTS 함수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자기 자신 바로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저 mem 함수 정의를 할 때 함수 정의인데 분명 인자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다른 함수들은 정의할 때 인자 같이 쓰고 있잖아요. x, s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그냥 정수나 문자열 같은 1급 객체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mem xs는 list.mem xs와 같습니다. xs 그 인자 부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아예 생략을 해주고 그냥 함수 mem은 그냥 리스트 모듈에 있는 mem 함수 그거다 하고 그러니까 함수를 변수에 어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또 리스트 셋 줍스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구현을 했어요. 빈 리스트, 멤버십 함수 다 똑같고 근데 이제 add가 좀 달라졌죠. x 땡땡 s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멤버십 체킹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else 함수가 약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집합을 리스트화 했을 때 원칙은 중복되는 원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add 함수는 그 원칙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죠. 계속 앞에 붙이고 있으니까 중복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바꿀 때 중복이 없게끔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sort unique 함수는 뭐냐면은 요 리스트를 소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중복된 애들은 없애주는 그런 함수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니까 간편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pervasive.compare가 또 약간 생소한 걸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compare 함수는 소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팅을 하려면은 어떤 두 원소를 받아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compare 함수는 오케멜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대소 비교 판별을 위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compare는 임의의 두 값을 받아가지고 두 값이 같으면 빵, 앞에 게 더 작으면은 음수, 앞에 게 더 크면 양수를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고 뒤에서 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 두 구조체는 이제 둘 다 집합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성능상에 또 큰 차이점이 있음을 예상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위의 것은 이제 그 add 함수가 비용이 비싸죠. 선형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에 반해서 else는 그냥 상수시간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뱉으면 되죠. 그리고 요 리스트 셋 줍스는 add가 상수시간인 대신에 요 else는 얘가 내부적으로 소트 알고리즘이 그 n이 리스트 길이라고 할 때 n log n 컴플렉시티를 갖는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힙정렬로. 그래서 얘는 이제 n log n의 복잡도를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트레이드 오프가 다 있죠. 그래서 같은 집합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맞게 원하는 구현에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코드에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실습 1번에서 지적했던 문제이실 것 같죠? 보시면은 앞에 요 세 줄 이게 위하고 아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include list set 줍스 하면은 저 list set 줍스에 있는 내용물을 다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의들을 전부 갖다가 여기에 복붙하는 효과를 갖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함수를 더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브리스트 같은 이런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하나씩 추가를 한 결과 집합을 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old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이 fold 함수는 뭐냐면요. 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매뉴얼에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fold fa 하고 리스트를 주면은 이게 이거와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 원소 시작 원소 a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 f에 그 b1부터 bn까지 차례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fa b1 결과를 또 그 다음 스텝에 먹여가지고 걔랑 b2를 f에 먹인 그 결과를 또 그 다음 스텝에 줘가지고 걔랑 또 b3 먹인 결과를 또 그 다음에 주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접어 나가는 거죠. 이름처럼 fold. 그래서 그 요 구현이 fold 함수를 썼는데 보시면은 요 empty는 이 리스트 셋 줍스에서 가져온 그 empty죠. 여기에 있는 요 empty, 그러니까 빈 리스트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d 함수를 계속 먹이는 것입니다. 이 add 함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셋 줍스에 정의되어 있는 add 함수예요. 그러니까 집합 add 함수. 그래서 요 리스트 원소를 한마디로 리스트 원소들을 하나씩 집합에 빈 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합에 계속
add하라는 것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이 폴드 함수가.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값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자로 마찬가지로 제공된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그 시작 원소하고 그 리스트의 원소들 하나를 매긴 그 결과, 그거를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리스트 원소와 함께 또 F에 먹여서 그 결과를 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브 리스트를 이렇게 괴랄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좀 하자는 게 리스트 받아가지고 집합 만들자는 건데, 집합은 리스트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리스트 셋을 좀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브 리스트 LST를 그냥 LST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 이게 또 속내용 감축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모듈은 각기 모듈 타입 셋을 이제 따르게 강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클루드를 했을 때 그 인클루드를 하고 있는 요 리스트 셋 줍스는 리스트 셋 줍스 바깥에 있는 놈이죠. 그래서 요 리스트 셋 줍스를 그 셋 시그너처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리스트라는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리스트 셋 줍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긴 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타입 시그너처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 오브 리스트를 정의하는 요 지점에서는 리스트 셋 줍스 밖에 있기 때문에 리스트 셋 줍스를 바라보는 그 뷰가 저 타입 시그너처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타입이 리스트로 구현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대신에 그 여기에서 이 셋 시그너처 제공하는 add 함수랑 empty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까 그 아리스 모듈 있잖아요. 거기에서 숫자 5를 오케멜 정수 5를 직접 넣어가지고 뭘 만들지 못하고 1 플러스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했던 상황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속내용 감추기 때문에 또 코드 재사용 좀 하려는데 너무 두통이 유발되죠. 그래서 그걸 또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간단히 저 땡땡 셋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입 시그너처를 없앴으니까 그걸 인클루드 하면은 이제 요 내용 그대로 인클루드한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 셋 줍스 인프를.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오브 리스트 LST는 LST다 할 수 있어요. 집합이 사실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리스트 셋 줍스 인프를 외부에서 막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내용 감추기 원칙이 또 깨지게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 재사용을 한 다음에 땡땡 셋 해가지고 리스트 셋 줍스 익스텐드를 보호를 하고, 또 보호를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이것만 접근해서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ML 파일을 작성을 한 다음에 MLI 파일을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ML 파일을 밖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규정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MLI 파일에서는 모듈 타입을 정의를 할 때 이 리스트 셋 줍스 익스텐드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인플 이거는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도 지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또 코드 예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듈 타입도 include를 사용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브리스트 함수 명세가 추가된 set extended 모듈 타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set 모듈 타입을 그냥 그대로 include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extend한 모듈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또 list set 줍스 extended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그 include도 제가 설명해드렸고 open도 아까 설명을 해드려서 그 둘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open은 어떤 모듈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 모듈 안에 있는 변수나 함수를 접근할 때 모듈 이름하고 닷 연산자를 쓰는 걸 피하려고 썼었죠. include는 코드 재사용을 막자고 그 복사 붙여넣기를 위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그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모듈 m은 변수 x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고 n은 include로 m 내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변수 y를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듈 5에서는 m을 오픈을 한 다음에 y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타입 시그니처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듈 m은 변수 x가 있고 n은 x, y가 다 있는데 모듈 5는 변수 y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픈 m은 m에 있는 것들을 내가 내부적 소비를 위해서 갖다 쓰겠다는 의도지 m에 있는 정의를 내가 받아서 다시 재정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include는 m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내가 내부적인 소비를 위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m에서 정의된 거는 지금 정의하고 있는 모듈 n에서 다시 정의된 걸로 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좀 차이가 있어요. include는 이제 가져와서 다시 그 정의를 바깥에서 또 쓸 수 있게 하고 open은 그냥 가져와서 내가 다른 거 정의하는데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include만 쓰면은 우리가 코드 재사용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이 아닌데 그 왜 안 되는지 예제를 add a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리스트와 집합을 받아가지고 리스트 원수를 모두 집합에 넣는 거죠. 아까 봤던 거죠. 근데 그 아까 Q 예제와 비슷하게 우리가 집합 구현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만약에 모듈 밖에 정의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 그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 즉 이런 코드 중복되는 코드를 막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아까 예제같이 add 함수를 인자로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매번 함수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이 add all 함수 자체가 모듈 밖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집합 구조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산 중 하나잖아요. 이상적으로는 이 함수가 그 구조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add all이라는 모듈을 또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까 정의한 add all 함수를 집어넣고요. 두 집합 구조체에서 그냥 include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요 let add all 요 파트가 반복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 add all prime은
add 함수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리스트 원소들 집합에 넣는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include 해가지고 쓰면은 그 여기에서 add는 리스트 셋 줍스의 add고 여기에서 add는 리스트 셋 노 줍스의 add가 돼가지고 아까 요 앞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모듈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실행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무튼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요 두 라인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include만으로 코드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제일 깔끔한 방법으로 제시된 게 모듈 함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모듈을 받아가지고 모듈을 내놓는 함수예요. 그냥 보통 함수랑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단지 근데 좀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는 모듈이 이제 OCaml에서는 정수나 문자열, 실수같이 그런 1차원 1급 객체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줘 돌려주는 요 함수도 1차원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약간 특별 취급을 받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그냥 보통 함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1차원 객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함수에 인자로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함수로부터 반환할 수 있으면 1차원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모듈은 이중되는 것이 하나도 요거 요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변수에는 못 넣고요. 그래서 1차원 객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보통의 함수와 유사한데요. 모듈 정의를 할 때 인자를 같이 넣는 형태입니다. 모듈 F하고 괄호 열고 m 땡땡s 하면은 모듈 m을 인자로 받아가지고 그 모듈 m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모듈을 정의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저 인자로 들어온 모듈 m은 모듈 타입 s로 인해서 강제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펑터 안에 바디를 쓸 때는 저 모듈 m을 저 s가 강제하는 뷰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함수 쓸 때 fun 혹은 function 키워드 써가지고 쓰듯이 펑터 키워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자를 여러 개 받을 때는 또 함수 정의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모듈을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S가 모듈 시그니처가 아니고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예요. 예. 네. 그 시그니처를 다른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다 이거인 거죠. 그 시그니처를 쓰고 있는 모든 모듈. 예, 맞아요. 예. 저 시그니처를 구현한 어떠한 모듈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모듈 타입 명세를 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요 끝에 또 땡땡 하고 출력 모듈 결과에 그 모듈 타입을 명시를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함수랑 약간 다른 게 뭐냐,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인자만 나열을 했고 각 인자마다 그 타입이 뭔지는 우리가 쓰지 않아왔죠. 보통 함수 정의할 때. 근데 모듈의 타입을 유추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꼽혀서 모듈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인자들의 타입, 즉 모듈 타입 그 시그너처들을 꼭 써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로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 타입 X는 정수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듈 함수
잉크 X는 모듈 M을 하나 받는데 그 M은 저 모듈 타입 X를 따르고요. 그 M의 정수 변수 X를 접근해서 그 더하기 1을 한 값을 변수 X에다 저장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펑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듈 A는 struct let x는 0 and 하고 a.x 하면 처음엔 빵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듈 A를 inc 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또 새로운 모듈이 탄생해요. 그 모듈이 B고요. 그래서 b.x 하면은 1이 증가된 1이 나오죠. 그 다음 그 모듈 B를 또 다시 inc x에 넣으면은 또 새로운 모듈이 탄생을 해요. 이번에는 2를 값으로 갖는 변수 x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듈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함수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듈 함수를 장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냐? 아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코드를 좀 보실까요? 보시면 extended set이라는 모듈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인자로 모듈 s를 받고 있어요. 보시면 include s, 그러니까 인자로 받은 모듈도 include 해가지고 내용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dd all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저 add prime sx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모듈 s.add 함수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extended set의 인자로 들어오는 모듈이 만약 리스트 줍스면은 리스트 줍스에 add가 쓸 거고 리스트 셋 노 줍스면은 리스트 셋 노 줍스에 add가 쓸 거고 그러니까 저 인자로 들어오는 모듈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커스텀화된 여러 가지 모듈을 우리가 자유롭게 뱉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펑터, 그러니까 모듈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리스트 셋 노 줍스 익스텐디드랑 리스트 셋 줍스 익스텐디드를 이렇게 펑터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 add all 함수가 더 추가된 새로운 두 집합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중복이 하나도 없죠. 인자로는 하나의 시그니처만 받을 수, 하나의 아니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모듈 타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따지면 뭐 아까 같은 경우에 예, 인크리멘트 직장이고요. 예. 문제에서 플러스 1씩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기다 뭐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플러스 A 이렇게 나한테 그냥 타입 모듈만 그러니까 뭐 보통의 정수, 실수 이런 값이요. 예, 못 줘요. 안타깝게도. 걔들은 그냥 모듈로 감싸서 줘야 됩니다. 그냥 익명 모듈 정의 있죠. 스트럭트 렛 어쩌고 엔드 이런 식으로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함수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OCaml 프로그래밍에서 부품을 아주 쉽게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저 모듈 함수가 어떤 모듈 받아서 새로운 모듈을 탄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주 일반적인 기술을 한 모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커스텀화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듈 그거를 인자로 주면은 이제 커스텀화된 결과 모듈이 막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걸 쓰면은 부품을 마구마구 쉽게 갈아치울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용이합니다. 아까 set 모듈에서 봤듯이 add all 함수를 아주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듈 함수가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듈에 새로 기능을 추가하는 어떤 그 공통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코너 케이스로 가끔 이제 모듈에 그 레퍼런스나 레코드 같이 좀 그 불변 자료 구조 아니고 값이 바뀔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오학조 교수님이 다루셨죠? 안 다루셨나? 그러니까 제가 함수형 언어에서 값들이 전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변수 하나는 항상 어떤 변화 없는 한 가지 값만 가리킨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막 값이 바뀌는 값도 그 OCaml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뮤터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10분 만에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구글링해서 보시면.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모듈에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걔들이 막 값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모듈 하나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죠. 계속 그 스테이트 말하자면 내부 스테이트가 막 바뀌는 모듈이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갱신을 하거나 다른 스테이트의 모듈을 만들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펑터를 이용하면 계속 새로운 모듈을 찍어내가지고 마치 그 객체장 언어에서 클래스에서 객체 계속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듈 출력 모듈 타입이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듈 함수 정의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로 어떤 모듈이 나올 텐데 그 모듈이 그 시그니처 S5를 따라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예. 어차피 시그니처 S5는 SI를 항상 포함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SI가 보통 걸 제한하는 거고 그 제한하는 거에 보면 추가해서 나온 거를 그거가 S5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선 인자로 받은 모듈을 인클루드를 했었죠. 근데 꼭 그렇게 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인클루드 하지 않고 요 M에 있는 어떤 값들 막 써가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모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꼭 기존의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만 모듈 함수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냥 모듈을 받아서 모듈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 내놓은 모듈을 완전히 인자랑 다르게 생긴 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튀어나온 모듈이 어떤 타입임을 강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함수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쓰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맵이라고 아까 우리가 사전식 자료 구조 딕셔너리 하나 구현했었죠. 그거의 그 OCaml 표준 라이브러리 구현체예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항상 모듈 함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 균형 잡힌 이진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돼 있어요. 균형 잡힌 이진트리가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어떤 맵을 표현을 한다. 균형 잡힌 이진트리로. 그리고 그 키가 1, 2, 3, 4, 5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이 트리를 하나 그렸는데 여기 노드는 각각 키에 해당이 되고요. 점점점하고 연결해 놓은 건 그 키에 매핑된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에 매핑된 값을 찾아라. 그러면 요 트리를 순회를 하면서 처음에 루트 노드는 키 값이 4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키는 그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찾았네요. 그럼 거기에 매핑돼 있는 바인딩돼 있는 값 하나 꺼내가지고 돌려주고 2를 찾아라 그럼 여기까지 가가지고 돌려주고 그래서 이 트리를 순회를 하는데 밸런스드 그 바이너리 트리에서는 항상 이 트리의 루트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 가지의 높이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길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극단적으로 한쪽만 쭉 길면은 그 리스트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이 높이가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할 때 로그 2n에 비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키 값을 키에 매핑된 값을 찾을 때 항상 로그 복잡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까 구현했던 가장 초보적인 그 리스트를 이용한 딕셔너리는 매번 뭘 찾을 때마다 리스트를 다 뒤져야 되죠. 그래서 선형 복잡도를 갖죠. 그래서 이게 더 성능이 훨씬 좋은 구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보시다 복잡해서 그냥 아까 만든 리스트 딕셔너리 쓰고 말지 하지 마시고 성능을 위해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맵 모듈은 내부적으로 모듈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함수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사전식 자료 구조체가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내놓는 모듈 함수를 쓰냐? 제가 그 내부적으로 키 값들이 그 균형 잡힌 이진 트리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때 키들 사이에 어떤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전식 자료 구조 만들 때 키나 값은 임의의 어떤 타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키 값 임의의 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키 값들 사이에 비교 함수, 대소 비교하는 함수 그것도 같이 정의를 해줘야 이러한 균형 잡힌 그 이진 트리에서 비교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맵은 보시면 그 make라는 모듈 함수에서 ordered 타입이라는 모듈 타입을 따르는 모듈 하나 받아가지고 그 어떤 모듈을 생성을 하는데 그 모듈은 이 모듈 타입 s를 따르거든요.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듈 함수에 뭘 집어넣으면 맵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맵은 키 타입이 있고 어떤 밸류 그 백커트 A 타입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빈맵 empty 그리고 맵 그 지금까지의 맵에 어떤 키에 매핑된 무슨 값이 있냐를 체크하는 멤버십 함수 그리고 키와 밸류를 줘가지고 그 바인딩을 추가하는 add 함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어떤 모듈 하나가 나오고 그 모듈이 이제 사전식 자료 구조가 돼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냥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이제 그 스트링 값을 키 값으로 하는 어떤 사전식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해서 어떤 임의의 값들로 매핑되는 그런 맵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 스트링 맵은 map.make하고 스트링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스트링은 그 OCaml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문자열을 위한 모듈이죠. 그래서 그러면 모듈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스트링 맵 생성된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전식 자료 구조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앨리스에는 학점 4.0, 밥에는 학점 3.7을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생소한 신텍스가 있는데 별게 아니고 요 하이픈 이 꺽쇠는 이거와 같습니다. 하이픈 꺽쇠는 그 뒤에 인자 x, y를 받아가지고 y가 함수예요. 그 함수 y에 원소 x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empty가 이게 함수죠.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앨리스 4.0 키 값 바인딩을 요 빈 맵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결과 값을 또 여기 뒤에 또 함수죠. 거기에 보내가지고 밥 3.7 이 키 값 매핑을 또 그 이전 결과 맵에다 저장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SM을 만들고 거기 밥에 매핑된 학점 돌려줘라. 그러면 3.7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맵을 쓸 때는 약간 달라요. 어떤 int라는 모듈을 선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map.make 모듈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 int map을 아까와 유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랑 다른 게 아까 스트링 맵 만들 때는 그냥 스트링 집어넣으면 됐는데 뭐 따로 추가적으로 주는 거 없었는데 왜 int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냐? 제가 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돼서 키들 사이에 비교하는 함수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게 compare 함수인데요. 아까 인자로 줬던 스트링, 그러니까 OCaml의 스트링 모듈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compare가 구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 새로운 맵 구조체를 만드는 펑터가 전혀 그 compare 함수를 써서 새로운 모듈 만드는데 아무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수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그런 모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별게 아니고 그냥 그 키 값으로 쓰일 타입 t 이게 정수다라고 쓰고 있고 두 정수 사이의 비교는 어떻게 하냐? 이미 OCaml에서 제공하고 있는 compare 함수 있죠? 이거를 쓰겠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이런 간단한 모듈 하나 만들고 이거를 map.make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키 map.make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키들의 타입 그리고 또 그 서로 다른 두 키 사이에 비교를 수행할 함수 그 두 개가 들어있는 모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그런 타입의 키에서 임의의 밸류로 매핑이 될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int 맵에서 3에 매핑된 걸 찾으라 하고 있는데요. 요 라인까지 보시면은 1하고 2의 매핑을 영어 단어 1하고 2로 매핑 시켜놓고 3에 대한 건 없죠. 근데 3에 대한 매핑이 없는데 3에 매핑된 걸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xception이라는 게 뜨면서 죽게 되고요. 이 exception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맵 모듈 정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요, 이 맵은 모듈 타입 오더드 타입이라는 것, 그리고 모듈 타입 s, 그리고 모듈 함수 make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 함수 make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함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오더드 타입 모듈 타입을 따르는 모듈을 받아가지고 결과 구조체를 내놓는 함수고, 근데 그 결과 구조체는 모듈 타입 S를 따릅니다. 모듈 타입 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죠. 그래서 그런 타입을 따르는 결과값을 내놓게 되고요. 요 오더드 타입은 뭐냐? 아까 인트 맵에서 설명드렸듯이 키들의 타입 T,
그리고 두 키를 받아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함수. 주인자 같으면은 빵, 앞에 것이 작으면 음수, 앞에 것이 크면 양수를 돌려줄 그런 함수.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좀 복잡한 게 요 with type 키는 ord.t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전에 예제에서 말씀드렸던 쉐어링 컨스트레인트라는 거죠. 이게 속내용 감축의 원칙이 너무 빡빡하니까 좀 루즈하게 하자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유도리 수준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아예 맵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고 있는 거는 이 make 펑터가 돌려줄 모듈의 키 타입하고 여기 make 펑터의 인자로 들어갔던 ord 모듈의 그 타입 t가 사실은 같다라는 사실을 그 바깥 세상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 모듈 함수의 결과물은 이 뷰를 따라요. 보시면 키가 뭔지 모르겠지만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타입이 있고 이런 식인데 add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바인딩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시그니처는 그 키가 뭔지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애초에 add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식 자료 구조 애들 못하면 그걸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을 따르는 그 결과물 맵은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내용 감추기 원칙을 좀 더 누그러뜨려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사실 요 키가 우리가 그 펑터의 인자로 줬던 모듈 오드의 타입하고 같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돼가지고 이 펑터의 결과물 모듈을 쓸 때도 그 키 타입에 그 애초에 펑터로 제공됐던 인자 모듈의 타입을 씀으로써 이 결과물 모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펑터를 사용해서 좀 더 규모 있는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예제를 설명드리고 또 그 맵 아까 설명드린 맵 같은 경우 좀 혼동스러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리뷰를 해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